16년의 의정 활동을 마감하는 민주당의 마이클 혼다 연방 하원을 위한 송별회가 마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초강경 반이민 정책에 맞서 이민자 보호 정책을 그대로 지속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불체자 보호도시, 일명 생츄어리 시티 결의안이 뉴욕시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빌 드블라조 뉴욕시장과 로버트 보이스 뉴욕시경 형사과장이 거듭 반복되는 혐오 범죄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슬림들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에게 상호 존중과 무슬림의 안전 보장 확약을 요청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건축 공사를 위해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된 철제 구조물, 맨해튼 곳곳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뉴욕시에서 이 공사용 철제 구조물을 6개월 이내에 전면 철수시켜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국 부동산 중개인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 리얼터.com이 내년도 주택시장에 대해 높은 모기지 금리로 인한 성장세 둔화가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KBTV 뉴스9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난 16년간의 의정 활동을 마감하는 민주당의 마이클 혼다 연방 하원의원을 위한 송별회가 마련되었습니다. 2000년도부터 연방의회에서 활동한 혼다 의원은 인권 운동부터 교육 환경 개선, 소득 불균형 해소 등에 주력해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들에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사과와 보상,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하원 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는 지난해 4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해 사과를 촉구하는 초당적인 연명 서한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송별 회장을 찾은 지지자들은 혼다 의원을 박수와 환호로 맞았고 혼다 의원은 본인도 미소와 유머를 잃지 않았습니다. 지난 5일 워싱턴 DC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서 열린 혼다 의원 송별회에서 혼다 의원은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미국 정부가 더 잘 작동되도록 만들자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또 난민이나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도록 함께 서는 것이 미국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위안부 지킴이 마이클 혼다 의원은 지난 11월 선거에서 같은 민주당의 로칸나 후보에게 패배해 하원 의원 자리를 내줬습니다. 서부는 물론 수도권과 동부 지역 한인들까지도 나서 혼다 의원 재선운동에 나섰지만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고 일본계 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칸나 후보의 공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초 선거운동 과정에서 혼다 의원은 아베 일본 총리가 내게 화가 많이 나 있다고 한다며 그는 내성이 일본 자동차의 혼다가 아닌 한국 자동차의 현대일 것이라고 말한다며 그러나 내가 위안부 문제에 앞장선 것은 진정으로 일본을 위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초강경 반이민 정책에 맞서 이민자 보호 정책을 그대로 지속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불체자 보호도시, 일명 생츄어리 시티 결의안이 뉴욕시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어제 이민 소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 결의안은 내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뉴욕시에서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이민자들에게 시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민자들의 체류 신분이 드러나는 정보를 연방정부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민법은 연방정부 관할이기 때문에 결의안의 실질적인 효력은 없지만 시의회 전체 의결을 통해 뉴욕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연방정부에 전달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결의안은 또 뉴욕시는 이민자들을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지하고 그에 따른 권리도 옹호할 것이라며 뉴욕시의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헌신과 노력은 깊고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의회는 오늘 결의안을 본의회 표결에 붙일 계획입니다. 현재 뉴욕을 비롯해 캘리포니아주 LA와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워싱턴주 시애틀, 미시간주 시카고 등 전국의 대도시들이 잇따라 불체자 추방을 내세우는 트럼프 당선인의 반기를 들고 불체자 보호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로버트 보이스 뉴욕시경 형사과장이 거듭 반복되는 혐오 범죄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윤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혐오 범죄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토요일인 지난 3일에는 현직 경찰관이 폭언을 듣는가 하면 어제 오전에는 히잡을 쓴 MTA 여성 직원이 폭력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더 이상 혐오 범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혐오 범죄 사건이 계속 반복되자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로버트 보이스 뉴욕시경 형사과장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난 3일 한 괴한으로부터 인종차별적 위협을 받았던 엘소 캐리 현직 경찰도 함께했습니다. 무슬림 여성인 엘소 캐리 경관은 지난 3일 브루클린 베이리지에서 16살 아들을 67스트리트와 리츠 블러버드 교차로에 먼저 내려준 뒤 주차를 하러 다녀왔습니다. 그 사이 괴한이 그의 아들을 밀친 뒤 폭언을 하고 있었고 이 장면을 목격한 뒤 다가간 엘소 캐리에게 괴한은 IS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내뱉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협박한 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엘소 캐리는 사복을 입고 히잡을 쓰고 있었습니다. On Saturday, she had to experience a man allegedly yelling at her and her son, "Go back to your country." Well, this is Officer El Sakari's country. She is an American, she is a New Yorker. She's already at home. 엘소 캐리는 당시의 상황 설명과 함께 현재 심경 등도 토로했습니다. I became a police officer to show the positive side of a New Yorker Muslim woman that can do the job, that is non-biased, that I help everybody, no matter what's your religion, what's your faith. 로버트 보이스 뉴욕시경 형사과장은 선거 이후에 인종차별에 의한 혐오 범죄가 급증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Since election day, it's 43 cases versus 20. They're up 23, which is a big percentage, up 115%. We've seen most of those are anti-Semitic, 24 versus 8. The anti-Muslim number is 4 versus 2, but this is yesterday's number.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그동안 해왔던 선거 캠페인과 유세들이 이런 범죄가 늘어나는 데 일조했다며 혐오 범죄에 대한 대통령 당선인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Do I blame Donald Trump for using hate speech during his campaign? Absolutely. He did. It's a fact. He said horrible things about Muslims, horrible things about Mexican Americans. I don't need to recount what happened for a year and a half in this country. We now need to work with him, and he has a chance to make it better by amending his comments and being a force of reconciliation. I think he has to do more of that. 이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 측은 아직까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무슬림들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에게 상호 존중과 무슬림의 안전 보장 확약을 요청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지난 5일 300여 명에 가까운 무슬림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미국 내 무슬림 공동체 보호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무슬림들은 서한을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무슬림들은 대통령 당선인의 의무 중에 하나는 집단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인과 무슬림이 서로 존중하며 재임 기간 무슬림의 안전을 보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건축 공사를 위해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철제 구조물. 맨해튼 곳곳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뉴욕시에서 이 공사용 철제 구조물을 6개월 이내 전면 철수시켜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맨해튼 도보에 세워진 철제 구조물들. 공사가 끝나고도 수개월, 많게는 수년 동안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에 맨해튼 시의원 벤 칼로스가 뉴욕시 건물들이 공사를 위해 임의로 설치한 철제 구조물을 도보에 세워둘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는 법안 추진에 나섰습니다. 이 법안은 건물주들이 최대 6개월 이내 철제 구조물을 전면 철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시 뉴욕시가 나서서 건축을 끝마치게 하거나 건물주에게 벌금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는 뉴욕시가 철제 구조물에서 파편이 떨어지는 등의 위험으로 도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현재 법안 시행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법안 시행 찬성 측은 안전성 이외에도 철제 구조물이 도시 경관을 해쳐 인근 상업을 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법안 시행 반대 측은 건물주들에게 과한 경제적 부담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싱크홀,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싱크홀 사고가 텍사스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생긴 거대 싱크홀로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계속해서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한복판에 생긴 거대 싱크홀. 어제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도로에 생긴 거대한 싱크홀에 빠진 차량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날 저녁 7시 30분쯤 갑자기 도로 한복판이 푹 꺼지면서 대형 싱크홀이 생겼고 이때 도로 위를 지나던 차량 2대가 땅 밑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깊이 12피트의 싱크홀에 빠져 뒤집힌 차량 운전자인 69살 여성 경찰관 도라린다가 숨졌습니다.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은 구조됐으나 경미한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한편 샌안토니오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전날 폭우 속에 하수관이 깨지면서 싱크홀이 생긴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전국 부동산 중개인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 리얼터닷컴이 내년 주택시장에 대해 전망했습니다. 높은 모기지 금리로 인한 성장세 둔화가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리얼티닷컴은 내년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는 해로 주택시장은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면서 주택 거래가 완만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모기지 이자율 상승과 높아진 집값으로 인해 첫 번째 주택 구입자의 내 집 장만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리얼터닷컴에 따르면 내년 부동산 시장은 지난 2년과 비교해 볼 때 신장세가 크게 둔화됩니다. 기존 주택은 총 546만 채가 거래돼 주택 거래량이 올해보다 1.9%가 증가하며 주택 가격은 3.9%가 상승할 것이라는 게 전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 예측입니다. 하지만 신규 주택 판매는 올해보다 10% 정도 증가해 활기를 띨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외로 일자리를 옮기는 미국 기업들을 35% 관세로 응징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의 으름장에 대해 공화당 내에서도 무역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반발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당선자가 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전날 트위터에서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떠나면서 직원들을 해고해놓고 응징을 당하지 않고 상품을 미국에 다시 들여와 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일자리가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은 그의 당선에 크나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백악관과 트럼프 타워에 이중 생활을 하려면 트럼프가 경호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내년 1월 취임식 때까지 최소 3,5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천문학적 경호 비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취임을 한 이후에도 백악관과 맨해튼의 트럼프 타워를 오가며 이중 생활을 할 계획이라면 추가 경호 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요구가 공개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뉴욕 하원 의원 6명이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개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공개 서한에서 지방정부의 자금이 저소득층 주택이나 인프라 시설 등과 같은 우선 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트럼프 당선인 경우에 투입되고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게 되면 경호 비용 부담은 거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미국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 특허 관련 최종심에서 삼성전자가 승리했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6일 두 회사 간의 디자인 특허 배상금 관련 상고심 판결에서 대법관 8명의 전원일치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고심의 핵심은 삼성전자가 애플 디자인 특허 3건을 침해해 부과받은 배상금 3억 9,900만 달러가 타당한지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기존 판결에서 애플의 해당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고 3억 9,9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같은 배상금은 2010년도에 출시된 스마트폰 갤럭시 S의 전체 이익금에 해당하는 규모로 삼성전자는 지나치게 많아 수용할 수 없다며 상고심을 제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 같은 삼성전자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고 사건은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하급심에서는 삼성전자가 침해한 배상금에 대해 재산정 작업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한국 소식 이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시간 6일 탄핵이 가결된다면 끝까지 법적 절차를 밟아가겠다는 마지막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를 통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고 중간에 하야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오는 9일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할 경우 헌재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길게는 향후 6개월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체제에서 국정 혼돈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청와대에서 만나 탄핵 가결 이후 상황에 대해 법 절차대로 밟아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고 탄핵 가결이 되더라도 헌재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탄핵이 가결되면 받아들여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당에서 이런 입장에서 생각해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4월 퇴진, 6월 대선을 골자로 한 질서 있는 퇴진 당론이 비주류의 입장 선회로 유명무실해지고 탄핵안 자유투표가 굳어지면서 탄핵 이후 장기전을 대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커스인 시간은 내년 1월 13일 치러집니다. 뉴욕 한인의 밤 행사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님, 찰스윤 뉴욕 한인의 밤 행사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어서 오십시오. 네네. 오늘은 뉴욕 한인의 밤 행사에 대해서 여쭙는 자리니까 관련된 내용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이 57주년이 되나요? 네. 네네. 이번 뉴욕 한인의 밤 행사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요, 행사장인 것 같아요. 맨해튼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맨해튼 유명 호텔에서 개최하는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플라자 호텔은 뉴욕에서 자랑하는 랜드마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뉴욕 한인회가 정치력 신장도 하고 또 우리가 메인스트림을 낙낙낙 하려고 지금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플라자 호텔에서 또 협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그러한 명소에서 우리의 목소리 또 우리의 날을 셀레브레이트하는 그런 기회를 삼고자 플라자 호텔을 정했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네. 이번에 그 행사 모금은 어디에 쓰여지나요? 예, 이번 행사 모금은 우리 한인 이민 역사 박물관을 설립하는 데 쓰여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2세하고 우리 후손들이 우리 한인 이민 역사에 대해서 알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자긍심을 가지고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그런 박물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열심히 모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번 행사의 목표 참석자 수하고 또 목표액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요? 네, 일단 저희는 50만 불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불을 모금을 하고 또 저희가 그 매칭 펀드로 다른 기관에 애플리케이션을 해가지고 더 많은 금액을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 이민사 박물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회장님께서 다시 한번 조금 강조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동포 여러분, 우리 뉴욕 한인회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박물관 건립 사업은 범동포적인 역사적인 사업입니다. 이 공간은 우리들이 선조들께서 흘리신 그 희생, 유산을 정리하고 또 저희들이 보존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주고 또 더 나아가 타민족들에게 우리 한인들이 미국 이민 역사 발전에 어떻게 기여해 왔는가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1세들이 후손들을 위해서 해야 할 마지막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면 이번 행사의 주제에 관련돼서 조금 여쭐까요? 주제가 혹시 나왔나요?
네. 주제는 저희들이 이제 이민사 박물관에 포커스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그 114년 된 우리 이민자의 날 미주 이민의 날 축하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좀 다이버시티한 그런 프로그램을 꾸몄습니다. 지금 다 말씀을 드리면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오시면 너무나도 재밌고 깜짝 놀라는 그런 네네네.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네네네. 올해 한인상은 좀 어떻게 좀 선정이 좀 되셨나요? 좀 수상자들 이번- 선정은 좀 되셨어요? 이번? 네, 선정위원들은 이미 선정이 돼서 지금 추천을 받고 있고요. 이번 8일 날, 네, 이제 그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거기서 아마 투표들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선정위원장은 이혜릭 이사장님이시니까요. 아, 네.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우리 행사위원장님 이번 네. 행사에 관련돼서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네. 예, 다시 한번 좀 많은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하는 메시지 하나 주시죠. 네네. 예, 참 저희가 지금 우리 후손을 위한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아주 중요한 그런 지금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를 하자면은 우리 한인 역사 박물관을 만듦으로써 저희가 앞으로 2세, 3세에다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 역사를 갖다가 알려서 우리 앞으로 한인 사회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타 민족도 우리 박물관을 방문을 해서 한인 사회가 얼만큼 기여를 했는지 또 한인 사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더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중요한 공간이 될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적극 참여를 하셔가지고 갈라에 참석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또 만약에 참석이 불가능하시다면은 별도로 기부금을 또 주시면은 저희가 아껴서 잘 이용하겠습니다. 네네네. 그 중요한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릴게요. 그 참가 방법, 네네, 또 모금 방법, 예, 그런 네. 걸 좀 참가하려면 어떻게 하면 일단 좋을까요? 참가 방법은 일단 스폰서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스폰서를 하시게 되면은 여러 자리를 갖다가 저희가 배치를 해드리고 아니면은 그냥 좌석별로 별도 표를 구매하셔도 되고 만약에 그게 힘드시다면은 그냥 별도로 저희한테 도네이션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한인회로 직접 하면은 네. 되겠죠? 네. 그리고 저희는 501c3이기 때문에 도네이션 하는 부분은 이 텍스에서 공제가 되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한인 역사 박물관을 세우는데 진짜 큰 도움을 주셨다는 그런 또 자긍심을 가지시고 그게 건립이 되면은 앞으로 후손들과 같이 방문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민사 박물관이 언제 정도에 그러면 완공이 되나요? 저희 공사는요 1월 3일 김지양 감독님 지휘하에 인테리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 6주에서 8주면은 완공이 되고 그런지 일단은 공간이 마련이 되는 거지 안에 들어가는 어떠한 아이템 이것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러나 일단은 공간이 마련이 되고 나면은 이제 아이템 선정위원회 추진위원들이 어떠한 아이템이 박물관에 또 수장이 될 것인가는 신중하게 또 상의를 하셔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2월 6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어젯밤 뉴저지 저지시티에서 2명의 여성이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허드슨 카운티 경찰은 어제 오후 8시 30분쯤 랜돌프 애비뉴에 위치한 알링턴 가든거주 단지 내 한 아파트에서 두 구의 여성 시신을 발견했다고 신고 전화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두 구의 여성 사체에는 칼이 찔린 흔적과 다른 부상당한 흔적들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희생자들의 사촌이자 용의자로 추정되는 한 남성을 체포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어제 뉴저지주에선 차량 정면 충돌로 부상당한 경찰관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후 7시쯤 뉴저지주 남부에 위치한 밀빌에서 두 차량의 정면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남면 도로로 향하던 토요타 코롤라 차량이 갑자기 북쪽 차선으로 진입해 마주오던 경찰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차에 탑승해 있던 31살 경관인 프랭크 윌리엄스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차와 정면 충돌한 토요타 코롤라 차량의 신원 미상의 남성 역시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웨스트빌리지에서 90살의 노파를 상대로 강도를 시도한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49살의 여성은 지난 9월 27일 5번가 에비뉴와 웨스트 12가의 교차점에서 피해자의 뒤에 접근한 뒤 카트에서 더블팩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이런 낌새를 알아챈 피해자가 강력하게 맞서자 용의자는 90살의 피해 여성을 폭행한 뒤 가방을 억지로 빼앗기도 했습니다. 결국 가방을 훔치지 못한 용의자는 달아났고 피해 여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던 경찰은 어제 이 용의자를 브롱스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나소 카운티 경찰이 락빌 센터에서 은행 강도를 한 남성을 공개 수배 중입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1시쯤 링컨 애비뉴에 위치한 캐피탈 윈 은행에 한 흑인 남성 용의자가 침입했습니다. 이 남성은 은행원에게 다가가 총을 꺼내 보이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은행원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용의자는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이 남성이 훔친 돈의 액수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용의자는 45살에서 50살로 추정되고 있는 흑인 남성으로 5피트 9인치에서 9피트 10인치의 신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이달 말에 예정이 된 진주만 방문에서 반전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6일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일본을 방문한 카터 장관과의 회담에서 진주만의 애리조나 기념관을 방문해 희생자를 위령해 두 번 다시 전쟁의 참화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미래를 향한 강한 의지와 결의를 보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5년간 1,250억 달러의 국방비를 절감할 방안을 마련하고도 국방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해 묵살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지난해 1월 작성된 보고서를 통해 인력 자연 감소와 조기 퇴직 유도, 불필요한 외부 하청 감소 등을 통해 이 같은 횟수의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방안을 제시받았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보고서를 받아본 뒤 보고서에 쓰인 자료들을 기밀로 지정했고 이에 따라 77쪽 분량의 보고서 전체가 복제 금지 대상이 됐으며 국방부 웹사이트에서도 삭제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해외 진출 미국 기업들의 본국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힌 가운데 대표적인 방산업체들이 전투기 생산 시설을 인도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록히드 마틴은 텍사스에 있는 유일한 F-16 파이팅 펠건 전투기 조립 시설을 인도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또 보잉도 FA-18 슈퍼 호넷을 인도에서 합작 생산하는 방안을 인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새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 구매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전격적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위터에서 보잉사가 새로운 747기종의 에어포스 원을 만들고 있는데 비용이 통제 불능 수준이라며 $40 이상이다. 주문 취소라고 밝혔습니다. 버락 오바마 현 정부에서 결정된 새 에어포스 원 구매 계약을 고비용을 이유로 취소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6일 오전 로스앤젤레스 메트로 전철인 유니버셜 시티역은 테러 우려로 중무장한 경찰의 삼엄한 경계가 진행됐습니다. 이는 전날 FBI 반테러 테스크포스에 접수된 폭발물 테러 첩보 때문입니다. 영문으로 된 첩보 통지문에는 익명의 남자가 유니버셜 시티역에서 테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이스북을 비롯한 미국 굴지 IT 기업들이 네트워크를 통한 테러리스트 컨텐츠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공조합니다.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등 4개사는 테러리스트들의 선전물이 전파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관련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폭스바겐이 우버에 맞설 디지털 자동차 서비스를 위한 브랜드 모이아를 5일 공개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와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모이아가 우선 차량 호출 서비스로 시작해 전기차로 통근용 카풀 또는 셔틀 서비스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미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영화와 드라마에 이어 리얼리티 쇼까지 영역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6일 넷플릭스는 내년도에 $60억 투입해 영화와 드라마는 물론 리얼리티 쇼 제작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저녁부터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는 오늘 자정 이후에도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이른 아침에도 가랑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날 비는 오전 중 잠깐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종일 대체로 구름 많아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49도, 밤 기온은 38도에 머물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구름량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45도로 예상됩니다. 밤에는 33도까지 떨어지며 체감온도는 15도, 섭씨 마이너스 9도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엔 바람도 거세게 불면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낮 기온도 42도에 머물러 쌀쌀하겠고 밤 기온은 2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극지방의 한기가 남하하여 뉴욕과 뉴저지는 이번 금요일과 토요일 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출근길 무렵 안개로 가시거리 짧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12월 6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